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맨날 시작할 때마다 오래간만에 왔어요 라는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한 마음이에요. 정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쇼피 이야기입니다. 쇼피가 항상 매월 아주 다이나믹하게 정책들을 바꿔서 또 새롭게 발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9월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골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하나는 구매자가 주문을 넣고 난 다음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변경된 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DTS가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구매자의 취소 요청 가는 그 시기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쇼피가 대만과 멕시코 이 2군데를 제외하고는 전 마켓에서 구매자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정책의 변경은 무엇보다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구매자 친화적이에요. 물론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루나 이틀 상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향후 셀러보다는 그래도 쇼피가 고객 쪽에 조금 더 고객 편에 서서 셀러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쇼피에서는 구매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셀러가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페널티로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러가 제대로 발송 처리를 안 하거나 집하지에 물건 도착을 늦게 해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2번째 이야기할 DTS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DTS를 못 맞춰서 시스템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페널티가 나갑니다. 3번째가 구매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구매자가 주문을 넣어두고 셀러가 발송 처리를 하기 이전에 자유롭게 구매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건을 받고 나서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반품해달라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주문이 잘못 들어왔으니 이거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렇게 3개의 큰 카테고리의 취소가 가능한 그것 중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매자에 의한 취소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아주 앞단, 구매자가 아주 자유스럽게 물건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정책에 관련한 겁니다. 자, 구매자가요, 예전에는요, 구매한 이후에 이 어레인지 쉬프먼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주문 취소가 가능했어요. 이 말은 셀러가 발송 처리를 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구매자는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그때 셀러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취소가 안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 기존 이제 셀러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구매자가 자유롭게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시기에 관한 정책이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해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태국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말레이시아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9월 25일부터 바뀌어요. 싱가포르 26일 날 바뀌고,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은 9월 30일 날짜로 바뀌고, 태국은 10월 3일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2개 국가를 제외한 모두가 다 바뀌는데, 자, 바뀌기 전에는 구매자가 셀러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게 어레인지 쉬프먼트를 하기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주문 처리 이전 당연히 됐고, 주문 처리했어, 어레인지 쉬프먼트 했어, 그리고 FM 퍼스트 마일 아시죠? 퍼스트 마일 바인드 처리하고 스캔을 하기 이전, 즉 집하지의 퍼스트 마일 스캔이 되기 이전까지도 이제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셀러들이 이랬잖아요. 발송 처리는 빠르게 완료를 하지만 DTS 기간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집하지까지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라도 고객은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약간 조금 더 고객 친화적으로 바뀐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보세요. 셀러는 이제 물건을 발송을 했지만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물건까지 발송을 했어. 그런데 집하지에서 혹은 퍼스트마일 그쪽에서 스캔이 아직 안 됐네.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시간에 만약에 주문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붕 뜨겠죠? 자, 이 붕 뜨는 것을 쇼피가 지정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요 아래를 보시죠. 취소 완료된 주문건 처리 방법이에요. 이제는 주문 처리가 완료가 됐고 물건도 보냈는데 아직 집하지에서 혹은 스캔이 아직 안 된 상태야. 이럴 때에는 이미 물건을 보냈다라고 하면 셀러에게 쇼피에서 착불로 반송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발송 처리하고 보냈는데 고객이 단순 변심이든 뭐든 간에 해가지고 변심을 했는데 그래서 주문 취소를 했는데 나는 이미 발송했어. 억울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배송비, 택배비, 착불로 내가 돈 내고 그걸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셀러에게 무척 부당할 수 있어요. 저도 셀러잖아요. 저도 이걸 딱 보고 나서 아이씨 이런 생각했거든요.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조금 돌려서 말하면 이거는 쇼피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도 고객일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늦은 배송 여러분 참아주시나요? 안 참죠. 쿠팡으로 단련된 사람들 다른 데서 2박 3일 이렇게 걸린다, 택배 이틀 걸린다, 3일 걸린다 이러면 하시나요? 취소하시지 않나요? 주문 취소하시지 않나요? 그거거든요. 아무리 국제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쇼피도 FBS도 있단 말이죠. 고객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5일에서 10일 보통 이렇게 걸리죠. 라스트 마일만 그 정도 걸리는데 앞단에서 퍼스트 마일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앞단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이러한 쇼피의 고육주책이라고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결이 돼서 두 번째 DTS 관련한 건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DTS의 변경은 이미 오늘자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찍고 있는 9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9월 23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변경은 전체 8개 마켓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뭐냐면 아예 기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줄인 거예요. DTS는 Days to Ship 이라고 해서 배송 처리를 완료해야 되는 그 기간이에요. 자, 이 DTS는 두 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자, 셀러센터 내에서 발송 처리를 완료해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집하지에 도착해서 그 집하지에서 스캔이 완료가 돼서 상태가 쉬핑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그 DTS 하나.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취소가 되거나 자동 취소가 되거나 배송이 지연이 되거나 혹은 주문 불이행이 돼가지고 페널티를 받지요. 자, 우리 이거 페널티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송 관련해서는 늦은 배송에 대한 거 LSR이 있지요. 레이 시프먼트 레이시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이 불이행됐다, 주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해서 Non-Fulfillment Rate이라고 해가지고 NFR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요게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취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NFR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DTS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DTS를 요번에 9월 23일자로 어떻게 바꿨느냐, 이걸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쇼피 시작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쇼피 입점 신청하기. 두 번째, 쇼피샵 생성 이후 수신 메일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 조사부터 상품 등록, 마케팅까지 쇼피 싱글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쇼피 입점 신청하세요. 자, 주문이 일단 들어오면 셀러센터 내에서 어레인지 시프먼트, 즉 발송 처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DTS 그 시기를 주문 발생 1일로부터 무조건 이 영업일 이내에 하세요 라고 바꾼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발송 처리가 완료가 됐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물건이 어디로 가야 돼? 집하지 도착해야죠. 퍼스트 마일 하시는 분들, SPS 하시는 분들은 그 집하지에서 스캔이 돼야 되죠. 그 두 번째 거, 그 스캔 완료가 돼야 되는 그 기간이 앞에서 발송 처리한 거, 그 주문 발생 2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에 발송 처리한 이후에 플러스 하루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사실 앞에서 발송 처리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 시기는 오히려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발송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지. 아예 그냥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발송 처리하시고 바로 준비해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혹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요일별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해피한 게 월요일, 화요일 주문건이에요. 자, 월요일 날 주문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온 이 일부터 이 영업일 이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맞죠? 이 수요일까지 셀러센터 내에서 발송 처리, 쉬프먼트 어레인지먼트, 그 송장 출력하는 거, 그 행위를 완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 목요일까지 집하지에서 스캔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제일 해피해. 그럼 월요일날 주문건 사실 월요일날 준비가 제대로 빨리 된다면 월요일날 뭐 내가 재고도 가지고 있네? 바로 확인했네? 그러면 출력해서 포장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목요일날 들어가는 거? 너무 널널하죠? 완전 쉬워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요일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수요일은 이 영업일이잖아요. 주문 2일로부터 이 영업일. 그러니까 금이죠. 금요일까지 셀러센터 내에서 발송 처리를 완료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얘가 들어가야 돼? 집하지에 플러스 1 달력일. 그죠? 1 달력일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여기서 영업일과 달력일의 차이를 말씀드려야겠죠? 자, 영업일은 근무하는 날입니다. 일을 하는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날짜입니다. 달력일은 영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주문건 금요일까지 발송 처리했어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달력일이니까 토요일까지 스캔이 완료가 돼야 돼. 그런데 자, 우리 집하지에서 토요일날 영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물건을 제대로 발송을 했는데 집하지에 토요일 오후에 택배가 도착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늦은 배송에 걸리는 거예요. 그치요? 자, 그래서 수요일 주문을 하는 분들은 수요일에 주문이 들어오는 건은 여러분들이 SPS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시는 이런 분들이시라면 토요일날 도착하지 않고 금요일날 도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크리티컬하죠. 자, 대신에 이제 목요일 주문건은 조금 쉬워요. 목요일은 금, 토인데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발송 처리를 월요일까지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화요일이야. 약간 널널하죠. 금요일도 마찬가지. 자, 토요일도 마찬가지. 금, 토, 일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여유가 있는데 수요일이 조금 빡빡해졌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 주문 들어오는 거 웬만하면 당일 발송할 수 있도록 재고도 조금은 갖고 있어라. 그저 무조건 드랍시핑 하지 말고 조금 나간다 싶은 것들은 최소 몇 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뭐냐면요. 이 표는 DTS의 변천사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5월 이전과 2024년 8월 이전, 그리고 요번 2024년 9월 이전, 이때 각각 진행이 되었던 거에서 자,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면 월요일
DTS 주문 처리 똑같아. 지파지의 스캔만 하루가 빨라졌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파지에서 스캔을 뜨는 요일이 빨라졌어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거랑 같아요. 너네 앞에서 어차피 항공 배송해야 하고 거기 도착해서 물건이 고객에게 배송이 될 때까지는 줄일 수 없으니 너네가 앞에서 줄여라. 그래서 고객에게 조금 더 고객 만족을 주자.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주자. 고객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랍시핑 하시는 분들 안 된다. 단지 몇 개의 재고라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요. 올해 초에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올해 초에 테마색이랑 구글이 함께 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HVU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예요. 여기에서 동남아시아의 유저들 중에는 둘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HVU와 non-HVU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HVU가 뭔지 알아야죠? 하이밸류 유저라는 겁니다. 이 하이밸류 유저라는 건 온라인에서 돈을 겁나 많이 쓰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돈 많이 쓰는 사람들, 우리한테 굉장히 밸류어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고객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non-HVU는 아시겠죠? 온라인에서 돈을 그닥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HVU가 온라인에서 돈을 겁나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자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가격이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라고 대답한 수치가 몇 프로다? 56%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non-HVU 이 사람들은 무려 60%가 넘게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돈을 겁나 잘 쓰는 이 사람들은 가격으로만 내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56%라는 거는 56대 44 이거 거의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44%는 그럼 뭐가 중요한데? 가격이 아니면 44% 뭐가 중요한데? convenience. 편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편리성, 편의성. 내 고객이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좋았었던 거. 나한테 정말 편리했어. 라는 거. 이게 하이밸류 유저들이 물건을 주문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밸류 유저들은 자기네 고객이 자기네 기대에 못 미친다. 이 플랫폼이. 그러면 2명에 1명, 52%가 그냥 휙휙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이밸류 유저랑 넌 하이밸류 유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이밸류 유저가 30% 차지한다 그랬죠? 얘네가요, 넌 하이밸류 유저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출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의 50%에 육박한 수치로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편의성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이 떨어지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UX라고 하죠. 점점 바꿔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쇼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단언하건대 쇼피의 모든 변화의 기조에는 밑바닥에는 고객 만족 우선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깔릴 겁니다. 원래 쇼피의 빠른 속도, 이런 빠른 성장에는 고객 만족도 있었지만 쇼피의 고객은 구매자만이 아니라 셀러도 고객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서 셀러에게도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비등비등하게 그걸 양쪽을 고객으로 놓고 만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쇼피도 아마존처럼 구매자 만족 우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100% 그렇게 간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쇼피 이제 단순 부업거리가 아니다입니다. 1인 기업셀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이 그걸 자리를 잡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 모델로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쇼피셀링에서 오래도록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다소 제가 한 발, 두 발 앞서 나간 그러한 말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리셀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리셀러 분들을 조금 실망시켜드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그 실망이 아니라 지금 리셀러로 시작을 하더라도 고객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서 쇼피에서 오래 하시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자, 쇼피셀러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